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찾아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4월 국회가 중반이 지났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보다는 합당이니 분당이니 그리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느니 이런 문제에 몰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총선 체제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더 시사에서는 윤소와 정의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부터 여쭤볼까 생각했는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4.3 보궐선거 정말 간신히 극적으로 예, 당- 많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당 입장에서는 아주 감동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의당이 승리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해 본 것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예. 이른바 민주평화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뭐 당연히 뭐 네네. 될 걸로 보고 네. 근데 결국 무산됐어요. 무산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 선거를 앞둔 바로 직전까지 그 지도부와 함께 당연히 선거 이후에 네. 이어지는 것으로 봤고요. 네네. 제가 또 창원 시민들께 이 여영국 후보의 국회의원 한석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 우리가 공동 교섭 단체를 재구성해서 국회에 꽉 막힌 국회를 뚫을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좀 호소하고 연설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이제 갑자기 네. 느닷없이 이렇게 교섭 단체가 소극적이니까 저도 당황스럽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네. 평화는 민주평화당을 얘기한 것 그렇죠. 같은데 설마 민주평화당이 이렇다니 이런 생각 하셨는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빨리 교섭단체 구성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16번 이상을 지금 계속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서 우리가 평화와 정의 모임이 그 활로를 뚫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네. 국회상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그렇게 정중히 요청하고 강력하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먼저 여쭤봤는데요. 그 무난히 이런 교섭단체에 동의할 것으로 보였던 민평당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보면 또 다른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 네네. 바른미래당이 내분으로 총선을 앞두는 가운데 정계 개편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의원총회 열었는데 네. 그냥 싸움 지르고 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민평당은 그러면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으면서 호남 제3지대 신당 예. 창당 움직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 현안이 이제 산적해 있잖아요. 오늘도 네. 제가 추경 설명을 듣고 왔는데 네. 강원 산불의 문제, 포항 지진의 문제, 네, 그리고 네. 각종 민생의 문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서남권, 목포 영암 해남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그 연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 장관한테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삼지대라는 그 콩밭에 가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 국민의당의 세력들과 다시 규합을 해서 네네. 일명 호남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네. 지금 지역의 여론에서는 문자도 오고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건 뭐야 이게 또 아주 이건 호남인들에 대한 정치적 A가 아니다라는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은 아직
출범도 안 했지만 네네. 실패로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요. 저는 그것보다도 총선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제가 오직에 있으면 모두 발언에서 회의할 때마다 카메라 앞에서 제발 국회 일 좀 합시다, 일 좀 합시다를 지금 연속 3일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저희 국민의 마음입니다. 네네. 답답하는데요. 뭐 각 정당 얘기를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정치 논평가이신 자리도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얘기해 볼게요. 네, 말씀하신 현안 얘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말 그대로 세월호 네, 왜 차명진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징하게 뭐 이런다. 또 정진석 의원은 징글징글하다. 이러면서 그 징계 얘기가 나왔고 우리 또 광주 입장에서 네, 5.18 문제와 관련해서는 망언 네, 네. 이렇게 해서 극우적 발언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이 저희가 말 그대로 정말 총선 앞두고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정도 재미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를 보고 있다. 극우 세력을 일단은 네. 결집을 시키고 황교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는 했지만 정치 신인 아니겠어요? 네네. 그것을 일단 그 내용을 떠나서라도 신인을 내세우면서 극우 발언들, 행동들로 통해서 구심을 잡고 나머지에 보수, 그 다음에 또 이제 현 정부에 좀 실망한 중도 세력들까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이제 교섭단체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5.18 망언이라든가 5.18 역사 왜곡 방지법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 교섭단체를 해서 빨리 우리가 대처해야만이 자유한국당의 그런 망동을 오히려 좀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그 망언들 하는 분들은 뭐 혹자나 이런 말도 있어요. 차명진 의원은 뭐 황교안 대표에게 눈도장 찍기 위한 거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을 받기 위한 거라는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그 박근혜 석방 이야기 나오고요. 형 그 집행정지 얘기 나왔죠. 지금 요구해 놨어요. 네네.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네. 박근혜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그 박근혜 망령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 즉 전신인 새누리당의 그런 정치적 자기의 기득권의 새로운 모색 그 한 중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당이 됐든 또 우리와 같은 정의당과 같은 야당이 됐든 뭔가 개혁적인 법안을 만들어내거나 일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서의 정쟁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의도도 있고요.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계속 딜레이 시켜서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들이 다 같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형태로서는 확장성이 없지 않을까, 총선을 일당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걸 전망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정 정도 이제 민주당과의 지지율이 좁혀진 건 사실이었는데 네. 지금 갑자기 다시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5.18 망언이라든가 퇴출되어야 될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결국 너희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점점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전망과 함께 4월 국회들의 현안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본다고 한다면 네. 최근 장자연 사건이 이렇게 조명되면서 국민들은 여러 가지 뭐 마약 사건, 연예인 사건을 보지만 국민들이 핵심적으로 짚는 건 그 사건의 진실에 검찰과 경찰 이들의 잘못이 더 큰 건 아니냐라고 본질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얘기하는데 이런 거한 국회 공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늘 강조해 왔고 네. 특히 이번에 김학의 차관의 그 사건을 보더라도 더욱더 국민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문제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면 20대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 그다음에 선거법의 문제가 맞물려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공수처가 100점짜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60점, 70점짜리라도 일단 출발을 시키자. 네. 공수처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거기에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안을 만들어서 기능을 더 강화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의당 또한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거제 개혁에만 몰두할 뿐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거제 개혁이 내년 선거 또 네. 그다음에 선거만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아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네.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네. 그 개혁을 하려면 이번과 같은 선거제 개혁의 절대적 계기를 이루면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치의 미래는 저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삶의 네. 정치 능력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이 가능하고요. 그를 통한 국회 활동도 정상화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매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저희 당이 거기에서 조금 더 몇 석을 더 얻는다, 이것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의당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그런 그 선거제를 바꿔야 많은 의석을 얻는 건 이해하겠다. 그렇지만 당장에 있는 5.18 현안 문제라든가 세월호 문제라든가 공수처 문제에서 여당이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또 몸을 던져서라도 하는 게 역으로 반대로 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지름길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 정의당이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그러한 힘을 갖췄다고 했을 때 이 상황은 엄청나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교섭단체로서 세월호 문제, 5.18 망언의 문제 이 부분을 줄기차게 제기하면서 그것을 국회 내에서 정치적인 주도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소수 정당의 비애를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라도 제대로 힘있게 하자 해서 지금 그나마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고 다시 좀 재구성하자 그걸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역할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게 더 먼저냐 얘기 같기도 한데 어떤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의석수 확보가 참 중요한 문제고 그걸 통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합의안에 따라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지난 총선 결과를 선거법에 합의됐다고 친다면 네네. 정의당은 지금 몇 석이 되는 거죠? 현재 지금 6석에서 지난번 그 총선 결과를 반영하면 14석까지 나오는 것 지금 민주당에서 반쪽짜리로 제안한 준연동형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요. 네네. 원래 2016년 총선에 가장 객관적인 중앙선관위에서는 네. 권역별 100% 연동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200대 100이었죠. 그걸 그대로 정말 정치권에서 받았다면 지역구 200석하고 비례대표 100석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중앙선관위에서 네. 했다면 네. 지금은 정의당이 21석입니다. 14석이 아니라 21석이 된다. 예, 예. 6석에서. 예. 네, 선거법이 그런데 이게 개정이 무산되면 이제 이런 구도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정의당이 만약에 그런다면 정의당도 지역구 선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전략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목포나 서남권, 네. 노안, 신안 이쪽은 쭉 후보를 내어왔기 때문에요. 네. 계속 거기에 중심을 잘 잡고 갈 건데 네. 근래 들어서 이게 순천, 광양, 여수, 동북권에 네네. 당세가 엄청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요. 예. 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보 정치에 광주 내 또 1번지라서는 광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네. 출마를 쭉 해왔고 북구나 동남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됐든 우리가 3위라는
여론 지지율을 달리고 그래도 정의당이 갈 길은 제대로 좀 가고 있다라는 그 평가 속에서 네, 네.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네. 당원이 아닌 경우에도 음. 그런 의사를 밝혀오고 가입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면 네.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분위기가 네, 좋다라고 보시는 예, 거네요. 예. 뭐 바로 오늘 출연하신 윤 의원님 내년 지역구 목포 출마하시는 거죠? 저는 잘 모르신가 본데 2008년 하고요. 네, 네. 2012년에 예. 이미 현재 지역구 의원이신 네. 박지원 의원님과 또 다른 6분들과 함께 2번이나 겨룬 바 있고요. 네. 뭐 30세판 해야죠. 왜 제가 목포냐? 목포는 그야말로 민주 부분의 하나의 상징적인 곳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기득권과 낡은 정치로 수십 년의 부분들을 네. 바꿔내야만이 호남 정치가 진보 정치, 개혁 정치로 전환한다. 왜? 호남 지역민들 같이 진보적인 개혁적인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우리 호남민들의 이 정치 의식을 왜곡시키고 네. 폄훼시켜 온 것이죠. 그래서 목포를 택해서 목포에서 지역구로 당선되는 것이 호남 정치를 전국화시켜내는 진보 개혁의 1번지답게 제대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박지원 있습니다. 승산 있다고 보십니까?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박지원 의원께서는 뭐 대선배님이시고 그런데 또 원로 중에 또 원로이시죠. 그런데 정치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정확히 좀 골목골목마다 바라보고 그것으로 해야지 정치공학적으로 기술로서만 해온 지금까지의 목포 정치를 비롯한 호남 정치에 이것을 근본부터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목포에서는 새로운 정치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손혜원 의원이 한번 좀 판을 흔들었잖아요. 예. 박지원 뭐 나는 안 나가겠지만 예. 뭐 지원할 의사가 있다. 예. 근데 그런데 지원하더라도 정의당 후보를 지원하기 곤란할 것 같고 민주당 후보가 탈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뭐 극적으로 뭐 정의당과 민주당 연대해서 우리 후보님을 원내대표님을 모시는 뭐 이런 일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내년 총선에 앞서서요. 네.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네네. 제가 시민운동 할 때 그 근대문화 역사 공간의 문제라든가 네. 서산원금에 있어서 난개발의 방지 그래서 그 길을 문화 역사 거리로 만들어야 목포가 산다라는 부분에 대단히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어요. 관점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각도에서 목포를 어떻게 잘 살려낼 것이냐. 그리고 그 다도의 관문을 인 목포를 다시 재생시키고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는 마음이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그래서 아마 민주당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3파전으로 총선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마음은 서로 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윤손 연대에서 생각. 네. 그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 호남에서 정치를 할 때 또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과의 연대 부분을 또 지역민들은 지역에서는 안 바라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는 선거에 져서는 안 된다는 거대 정당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민주당과 선거 연대냐 독자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앞전 창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뭐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여와 야가 후보 단일화 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의 성격이 뭐냐? 네. 이것은 노회찬 정신과 박근혜 망령과의 싸움이다. 네. 옳고 그름의 문제다 하는 것으로서 네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런데 전체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라는 것은 거의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정의당이 갖고 있는 정책 그걸로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할 것이고요.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제1야당 아닙니까? 여론상으로 10점 호남 지역에서. 그저께 네, 그렇죠. 10.58 나오고 민주평화당과
경우는 한 5.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건강한 야당 세력으로서 정치적 재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우리 호남인의 정치적 그런 개혁성을 가지고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 언론과의 말씀에서는 정의당이 보수 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네네. 받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 협조하기 위해서는 이중대 소리 들어도 만족한다. 하지만 최근에 협조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었던가요? 저희들은 제가 이제 그 엊그제 출래불사춘이라는 뭐 네. 그런 단어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지금 현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냐 네. 그 물음에 그런 답을 했습니다. 아니 봄은 왔는데 네. 봄을 느끼지 못해요 국민들이. 정말 그 추운 겨울날 1,700만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제대로 개혁해서 우리의 삶을 네. 바꾸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것이 이 촛불의 정신이고 그래서 촛불 정부라고 이렇게 명명까지 해줬잖아요. 그런데 개혁은 더디고 자꾸 자고 우면하면서 네네. 저는 이것이 또 자유한국당을 오히려 바로시킨 네.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네. 국민에게 필요한 특히 민생에 관한 문제라면은 적극 협조하겠다. 이중대 소리 들어도 좋다. 네. 그러나 네. 잘못된 부분은 진짜 야당의 매운 맛으로서 그리 가면 안 된다. 그것을 교정시켜주고 국민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보정당의 그 과제일 수도 있는 질문을 한번 드린다면요. 네네. 뭐 진보정당의 윤수아 의원님 앞에 계시는 포함에 참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 심상정 의원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 이런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 당의 지지율과 선거 결과는 그게 못 미치는 경향이 좀 네네. 있어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고 어떻게 해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당이란 게 뭘까요? 정당은 집권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일차적으로 보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너희들이 던지는 의제는 너무 항상 좋고 네. 오히려 정의당에서 지금까지 던져온 여러 가지의 국민을 위한 좋은 의제들은 오히려 다른 데서 다 차용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씨도 차용을 했는데 실행을 하지 않아서 이제 사고는 쳤지만 네. 그 정도로 의제를 선점하고 좋은 방향을 만들어가면서도 너희들이 집권할 수 있어? 미래 권력이야? 라는 데 대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음 총선을 통해서 되면 나중에 뭐 연립이 됐든 뭐가 됐든 권력의 한 중간에 그 능력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의 너희들은 의제와 함께 그것을 구체적으로 국민들 앞에 되돌려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너희들에게 이제 맡겨도 제대로 된 집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끌어모으는 저는 그 과정으로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내년이면 진보 정치의 한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한 20년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개혁 여파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 지금까지 해온 것 또한 사실이고 네네. 한국 정치에서 뭐랄까요 진보 정당의 역할 끝으로 무엇인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국민의 삶을 국회로 이어내는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진보 정치, 진보 정당의 역할이다. 네.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의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국회에 가져가고 거기에서 활동의 성과를 국민에게 다시 현장으로 되돌려 드리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이 진보 정당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 대개혁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깨끗하고 당당하면서도 능력 있는 진보 정당에게 그러한 희망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 개혁을 해야만이 우리
이 삶이 나아진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당 너희들이 정확히 해줄 것이다. 해라 하는 그런 응원과 지지 성원의 바탕에서 사회는 더 앞으로 제대로 희망 있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수아 대표님 뭐 끝으로 한 말씀 지역민들에게 해주시죠. 호남인이 자랑스러운 것은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새로운 정치의 역사를 열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게 만든 정치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통해서 진보정당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명예를 같이 회복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선을 1년 앞둔 현재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